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사고형이 있는가 하면 감정형이 있어요. 또 판단형이 있는가 하면 인식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면 10,000원이면은 자기 성격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MBTI.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방학 때는 이거를 좀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인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성격 유형이고 내 동생은 어떤 성격 유형인지,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갖다 이 성격 유형을 가지고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형들은요 성격이 급하고 에너지를 밖으로 써요. 그래서 사람도 잘 사귀고 늘 밖으로 나가서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죠. 근데 내향형들은 밖으로 나가서 일을 물론 하지만 사람 많이 사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외향형들은 사람을 막 새로운 사람을 계속 사귀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내향형들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딸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부부가 만났다. 남편이 외향형이다. 그러면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어디를 좀 갈까? 그러고선 불러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듣더니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부인은 어때요? 나 아직 생각하고 있어. 좀 기다려봐. 예. 그래서 이제 까딱하면 외향형들은요, 내향형들을 답답하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내향형들이 말이 없고 뭐 느려서가 아니라 그때가 뭐가 있었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를 잘 재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 가는 게 과연 이제 맞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네. 그래서 잠시 이제 좀 기다려줘야 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외향형들은 내향형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잘 안 될 때는 싸움이 자주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성질 급하다고 내향형은 자기 남편을 비난하고 또 남편은 또 부인을 갖다가 속 터진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기 성격을 갖다가 좀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내 진로라든지 이런 것도 내 우리 부모님, 내 동생, 또 내 자식의 진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이 이제 그렇게 16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만다라가 나와요. 이 만다라는 뭐냐면 어떤 그림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용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났을 때 종군 의사로 이제 파병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내가 불안해서 그랬구나.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만다라라고 우리 내면이 이렇게 셀프 용의 이론에서는 자기를 갖다 셀프라 전체적인 자기를 셀프라고 하는데 셀프 안에 자아가 이제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의식이. 그래서 우리 의식이 다가 아니고 무의식과 의식이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이제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하니까 이 셀프가 전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이제 잘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이런 걸 주면은요 내담자에게 주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이제 색칠도 하고 그렇게 해요. 네, 또 보겠습니다. 오,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왔네. 네, 78쪽에 보면 도망갈 수 없는 이제 코끼리, 그 다음에 도망가려 하지 않는 어른 코끼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애기 코끼리 발을 묶어 놓으면 그 코끼리가 커서 그걸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풀어오고 이거를 족쇄를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그 어른 코끼리는 그냥 그 자리에 고착돼서
심리적으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어릴 때든 어릴 때 어떤 외상을 이제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나쁜 일은요 이렇게 그렇게 고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그것이 나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PPT 79쪽을 보면 마치 미이라처럼 이렇게 이제 그 무의식 속에서 미이라처럼 갇혀 있으면서 계속 위로 이제 무의식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적응 행동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분석 심리학으로 이제 볼게요. 스위스 산간 지방의 캐스비라는 마을에서 1875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한 융과 어머니 에밀리아 융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목사의 아들인데 굉장히 가난한 목사의 이제 시골 마을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경직된 아버지의 신앙교육과 어머니의 정서장애, 우울증으로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융은 어릴 때 진짜 엄마가요 끄떡하면은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아버지 품에서 있었지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자주 없어진다는 건 아이들한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애착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12살에 신경증적 발작을 일으켜서 학교를 갔다가 휴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엿들은 거죠. 융이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나는 저 아들 융이 나중에 자기 밥벌이도 못할까 봐 나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융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찾아오는 신경 발작증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래서 공부를 못 하고 있다가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발작이 나타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줄다가 그런 이제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를 잘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증을 갖다가 이제 실감을 하고 인간 행동에 대한 예민한 관심이 태동이 됐습니다. 훗날 용의 심리학에서 영성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소년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심리적 갈등은 신의 본체에 관한 물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융 연구소에 가면 융은 본인의 그런 경험을 갖다가 이제 경험을 다 자기 이론에다가 다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에 대한 그 꿈을 그렇게 많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쪽에 엄마를 닮아서 신경증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융은 이제 아동기에 겪은 그런 종교적 갈등으로 이제 자연과학을 선택해서 20세에 바젤 대학에 이제 의학부에 입학해서 과학과 인간 행동이라는 두 가지 관심사가 합쳐진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정신치료법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그 브로이어 이제 조교 의사를 들어가서 이제 또 배우고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정신의학자 자네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결혼 후 수년간 이제 단어 연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해서 무의식적인 콤플렉스의 존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프로이드와 접촉하는 계기가 돼서 프로이드의 저서와 정신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신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융과 또 프로이드는 만났습니다. 1907년 융과 프로이드가 만난 후 우정이 깊어지고 프로이드가 창설한 국제 정신인데 정시대가 됐네요. 오타가 났네요. 분석학에서 프로이드는 융을 수제자라고 부를 만큼 둘이 깊은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프로이드가 1909년 프로이드와 그 다음에 초청한
클라크 미국의 심리학자면서 이제 클라크 대학의 총장 스탠리 홀, 그다음에 이제 융 이렇게 이제 다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제 가서 강연을 하고 이런 이제 사진입니다. 네, 용의 인간이를 보면은요,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체험과 실제를 중요시하면서 정신적 현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주관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현상학은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떠한 현상을 갖다가 어떤 사건을 갖다가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이 거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네, 이것이 이제 현상학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 대상을 철학, 종교적, 그리고 신화, 심령 현상에 확대 적용해서요. 인간 정신의 모든 소산으로 확대해서 영혼 있는 심리학을 추구를 했습니다. 인간은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발달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보았고요. 인간 정신은 전체성 속에서 아까 셀프를 얘기했죠. 속에서 안전성을 추구하고 재생의 열망이 있다. 우리는요, 아무리 정말 내 환경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또 인과율과 목적론이라 해서 현재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원시 종족의 역사까지 포함한 실제했던 개인의 과거, 그 인과율과 가능성을 지닌 미래의 어떤 그 목적이 동시에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행동은 원시 조상이 경험한 거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내가 이루어야 될 그거하고 동시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발달은 과거 조상의 종족적인 영향을 알고자 꿈, 시각, 그 다음에 신경증 증상, 정신병자의 망상, 환상, 신화, 종교, 고대 상징과 의식, 풍습, 원시신앙도 인류 역사를 세심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융이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많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의 성격은 내면적 요인과 종족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격은 자기 내면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원시 조상서부터의 형성된 어떤 집단적 요인이 현재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에서 내려오는 과거 세대의 축적된 경험이 작용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으로 의식화하는 의식으로 동화해가는 의식화 과정이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인격 성숙에 중요하면서 이것이 자기 실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정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째가 셀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본래적인 자기, 거기에 일부분이 자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아는 의식의 주체로서 지각, 기억, 사고, 감정으로 형성된 일상적인 나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의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의 구조는요, 또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 인류가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로 수많은 원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신화, 민속, 종교, 고대의 상징, 풍습, 원시인의 신앙의식, 예술 등이 지니는 주제를 관찰을 통해서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고대 영국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사용한 가면인데, 인간이 외부 세계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익히면서 사회의 전통과 인습으로 적응된 기능적 인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페르소나 뒤에 감추어진 진정한 자아와 그 다음에 그 페르소나가 사회적인 어떤 그 역할에 그 페르소나가 한데 이렇게 동일시돼 버리면 역할에 고착이 생겨서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기능 콤플렉스 증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은 목사의 페르소나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 콤플렉스 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목사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진정한 자아와 그 다음에 그 페르소나를
적절히 네, 이렇게 쓰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넘어가지를 않네. 페르조나. 네, 콤플렉스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관념 복합제라고 번역되는 정식 분석학적 개념인데 마음속의 응어리예요. 이미지나 표상, 생각들의 집합체라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형적 핵심을 이제 형성돼 불쾌한 정서가 채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핍되고 네, 그런 그게 내 안에 이제 응어리가 돼 있으면 그것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마주쳤을 때 그것이 아주 나쁜 감정적인 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욕망, 기억, 억압된 불쾌한 생각으로 감정적 색채를 띤 표상인데 콤플렉스가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안에서 이제 배열이 돼요. 그러면 개인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경 미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신경증 증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역동적인 심리적 기능 가운데 개인 무의식에 존재하며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인 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내담자의 언어 연상 테스트에서 어떤 단어에서 시간의 지연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내용이 이제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때 융이 이제 감정이 담긴 복합체이다. 왜?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단어를 드렸어요. 내담자한테. 근데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말이 없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네, 그 사람한테 지금 그 사람을 건드린 거죠. 네, 너무 엄마가 뭐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반응이 이제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단어의 이상한 반응 내용과 반응 시간의 지연을 나타내는 내담자가 부친에 대하여 강렬한 공격 감정을 품고 있어서 부친의 죽음을 바랄 정도로 이렇게 이때 마음속에 부친에 대한 격렬한 감정 이것이 이제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인간은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으며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무의식화되면 될수록 강렬한 것이 되어서 예, 병리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의식화해서 나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거를 알고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네, 완전히 무의식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있다면 그게 무의식에 있는 건 어떤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끊임없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융은 다중인격, 부분인격이 콤플렉스 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해리성 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 다중인격, 이중인격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다중인격도 있거든요. 아까 가슴을 열었는데 수많은 애가 있듯이 우리는 사실은 다중인격자들이 사실 많지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다른 그런 이제 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콤플렉스에 이제 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는 언젠가 네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될 거야. 여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죠. 착한 여자 콤플렉스. 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착한 여자로 살고 싶어.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걸려서 평생을 네 화도 한번 못 내보고 살다가 화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모성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 네, 나는 애도 잘 키우고 일도 잘하고 네 살림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야 돼. 슈퍼맨 콤플렉스. 네, 남자들이죠. 메시아 콤플렉스, 카인 콤플렉스, 학력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집안 콤플렉스. 그래서 집안에 이제 학력 콤플렉스가 많은 돈 있는 집안에서는 어때요? 네, 어, 집안이 좋은 이제 집안이 이제 그 집안은 이제 돈은 있는데 학력이 이제 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학벌 좋은 집 사위를 맞아들이든지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자기네들의 그런 콤플렉스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고
하는 이런 게, 그래서 뭐 정계에서라든지 뭐 경제계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네들의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패밀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어떤 정략적인 게 작용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정략적인 것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해소하는 걸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원형, 네, 인간 정신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으로 집단무의식을 형성하고 있고요. 감동, 공포 등의 강렬한 정동 반응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세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온 경험이 사람의 정신 속에 영구히 축적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형적인 문화유산이나 상징, 신화, 점성술, 술이나 꿈 등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의 뒷면에 미분화된 채 남아있는 어둡고 사악한 측면이다.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밝은 의식의 반대편에 어두운 면이죠. 분신과 같은 것으로 동물적인 측면을 가졌습니다. 의식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불쾌한 종류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일으켜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는 자로 외부로 투사될 때 악마,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그리고 페르소나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개인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이 됐죠. 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게 바로 양극성 대극을 이루는 거죠. 그림자의 존재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내 그림자가 어떤 노력하고 인정하고 조절하는 태도가 성숙한 인격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쟤를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그림자를 건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저 여자가 너무 소용이 많고 그래서 나는 저 여자가 싫어. 그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허용을 갖다가 잘 이렇게 억압을 시켜놨는데 상대방 여자는 그 허용심을 다 사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못마땅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내가 억압해 놓은 그 허영심과 저 사람이 그 자기의 허영심을 다 발휘하고 사는 그거와 마주쳐 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림자가 이제 막 이렇게 역동이 일어나면요, 상대를 비난을 하게 되고 막 엄청난 공격성을 표출하게 돼요. 그래서 마녀 사냥도 일어나고요, 전쟁도 일어나요. 왜? 마녀 사냥은 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이 수많은 여자들이 죽었죠.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집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동네 유난히 이렇게 남자들의 그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여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춤추고 노래하고 집시들이 그럴 때 보면 자기의 그 어떤 욕망을 갖다 숨겨진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욕망을 갖다가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그걸 갖다 그대로 하면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 여자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마녀가 한 명이 화형을 당했다. 그러면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주동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이제 화형을 다 실제로 자기가 뭘 잘못했나? 네, 남자들의 어떤 성적 욕망을 자극한 그 죄를 본인은 엉뚱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화형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은 또 왜 나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 무의식적인 게 우리나라가 저기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일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분해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듣고 그대로 이어가죠. 그게 정신적으로 이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죠. 네, 일본이 하는 짓 어때요? 정말 우리의 그림자를 자극을 하지요. 네, 저놈들은 야비해. 저놈들은 못됐어. 저놈들은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일본 놈을 우리가 전쟁으로 때려 부셔 보겠다 하고 일본으로 쳐들어간 적은 없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네, 로고스
로고스 아니마, 그 다음에 에로스 아니모스. 이상하다. 이거 제가 뭘 반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 예, 맞네요. 아니마가. 그리고 여성의 내부에 있는 남성성.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적 존재로서 생리적 학적인 측면에서도 두 가지 성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심리학적 측면도 양성의 성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이고 능동적인 원형을 아니무스라고 그러고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요소를 아니마라고 했으며 집단적 심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애들은요 주로 인형을 잘 가지고 놀고요, 남자들은요 총이나 칼을 가지고 놀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학적인 면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셀프가 안 나오고 자아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시고 뭔가 이 저자가 요거를 잘못, 여기 자아를 갖다 요 자아와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이거를 보시고요. 의식과 자아 요걸 갖다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셀프 이거를 갖다 자기예요. 이거는 전체. 그 안에 우리의 자아,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저자한테 한번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을 제가 책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융 이론에 대한 평가는요. 융의 이론은 현대 심리학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정신의학, 철학,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이론 중에서 특히 내적 경험의 중요성, 인간 본성의 양면성, 그리고 상징주의, 중년기 발달. 융은 중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뭐 아동기, 융은 크게 이제 단계를 많이 나누진 않은데 아동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근데 중년기에는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년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그래서 중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달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융의 이론은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맞습니다. 융은요, 한 학기 동안 해도 사실 하긴 했는데 정말 내가 뭘 배웠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이것은 개념의 명료성이 다른 정신역동 이론에 비해서 부족하고 이론 간의 관련성이 애매하다. 융의 이론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신비로움과 초자연적인과 깊이 연관되어서 모호한 점이 많다. 네,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둘째, 융의 이론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 말은요, 과학으로다가 검증해서 그것이 다 옳다, 맞다, 진리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 그게 바로 질적 연구고 현상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인 검증을 하면 심리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의 이론은 문화, 종교, 신화, 상징, 연금술, 신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검증이나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네, 사회복지와의 연결성을 보겠습니다. 용의 분석 심리학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의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정신의 전체성, 여기는 나왔네요. 셀프를 회복할 수 있다. 균형된 사람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고 여기 이제 MBTI가 뭐냐면 그런 이제 외향형들도 내면에 그 내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외적으로만 이렇게 밖으로만 나들고 그러면 내면에서 뭐라 그러니 좀 쉬어라. 나도 좀 조용히 있고 싶어. 그거를 말을 해요. 무의식에서. 그런데 어때요? 그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냐, 그 사람이 번아웃 돼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의 이렇게 회복, 정체성을 갖다가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그런 대극적인 부분에서 그게 이제 균형을 자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도 무시해 버린다든지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균형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돕는다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상징이나 환상은 정신의 의식적인 상황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꿈으로 보여준다든지 환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어떤 상징, 네. 상징에서 뭐 수많은 모래놀이 치료 이런 데서는요. 그 축소된 장난감들 이런 것들이 쫙 장에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하나를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고르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돌고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등대를 고르고 그랬었어요. 예, 그게 바로 상징성이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예, 정신의 의식적인 상황과 조화를 추구한다. 그게 바로 나의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가는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각으로 자기 성격의 주인이 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잘 거지짜기로 살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장미꽃을 피우게끔. 그런데 부모들이 너는 내가 볼 때는 장미가 아니라 너는 국화꽃으로 피어나야 돼.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다움게 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자기 실현이에요. 바로 이게. 네, 개인의 자아 실현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인식이 선행돼야지만 자기에 대한 인식과 통찰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가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활용해서 현장에 적응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이제 전의를 경험할 수 있는 전의는 뭐냐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아니면 엄마가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상담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상담자가 사회복지사가 바로 우리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이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친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예, 특히 치료자에게 투사해서 나타내는 걸 그거가 바로 전이 감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압되고 억눌리고 했던 그걸 갖다가 이 사회복지사한테 막 말로는